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보시는 거는 10월 중공 수출이 마이너스 0.3%, 즉 21년 10월 수출액보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전년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공의 수출 추세를 가만히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수출 감소는 일시적 현상인가 또는 세월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 저희 판단은 중공의 수출 감소는 내년부터 더 가속돼서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걸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거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최근 발표되는 중공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거의 대부분 점점 더 악화되는 중입니다. 이거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미국과 서방의 글로벌 공급망 재건축 과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핵심 부품, 또 핵심 기술, 또 핵심 장비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직접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중공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렇게 까고 보면은 서방의 돈과 기술이 투자된 그런 곳인데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은 그 기업들이 중공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달인가 CNBC에서 매우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한 5, 6년 동안 중공의 주요 소비재 수출 감소 현상과 이 물량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대만 등에서 대체되었다. 그 사실을 보시는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중공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을 보면은 의류와 액세서리 같은 거는 41%에서 37%로 감소했다. 가구류는 64%에서 53%로 감소했다. 신발류 같은 거는 72%에서 65%, 여행용품이나 핸드백 같은 거는 83%에서 70% 감소했다. 즉, 세계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중공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중공 점유율을 갉아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베트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가구류는 8%에서 17%로 폭등했고 신발류는 12%에서 16%, 여행용품, 핸드백은 6%에서 10%로 이렇게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이런 데서 모조리 중공 점유율을 야금야금 지금 갉아먹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픽에서 22년 숫자는 아마 9월까지 실적을 저렇게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해운 대표 선수 MSC가 베트남 해운공사하고 합작으로 호치민 인근에 컨테이너 터미널 새로 확장 건설하기로 7월 달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결국 상하이 항구를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스크하고 CMA CGM도 각자 비슷한 확장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봤던 거는 푸드웨어나 퍼니처나 이런 거, 트래블 굿즈 이런 거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브랜드하고 이런 것들은 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핵심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찾아 옮기는 건데 이런 거는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에 대한 수출 규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중공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말은 저게 만약 맞다면은 저 수출 감소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라는 것인데 저는 저 분석에 동의가 안 됩니다. 위에서 봤던 저런 품목들은 이미 멀리는 한 10년 전서부터 중공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위 품목들 그 동남아 탈출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런 현상을 더 가속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국가의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 국가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공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공의 수출이 부서진다는 것은 중공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공은 내수만으로 경제를 이제 지탱을 해야만 하는데, 근데 이제 저 중공의 그 공산당 리더들은 자랑을 하죠. 인구가 14억이나 된다. 중공의 내수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다,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중공은 내수 시장, 내수 경제만으로 번성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 아주 멍청한 소리입니다. 배부른 중공 공산당 리더들 멍청한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죽지 못해 사는 꼬라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중공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공 내부에서 수출 기업이 망해서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그곳에서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실직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직되면 뭐합니까? 걸어서 천리 고향으로 하방하겠습니까? 걸어가다가 굶어 죽겠습니까? 하여튼 그 수출 기업을 상대로 하던 내부의 서비스업도 전부 쪼그라들어서 파산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실직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잉여 인력들은 남아있는 한정된 내수용 일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중공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는데 저런 거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만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공을 시장에서 지금 퇴출시키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과연 중공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어떤 그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팩트만 이렇게 그 팩트를 기초로 분석하려는 것이지 어떤 뭐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다른 사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최근 그 상하이 컨테이너 수출 수요 급감한 현상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금 금년 초 비교해서 한 71% 이상 지금 폭락한 상황이고요. 내년 이후에 하락 추세 이어질 거다. 뭐 이런 게 지금 지배적이죠. 지금은 컨테이너 공급 초과 상태라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뭐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어저께 그 아르테미스 달 탐사 이제 라켓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발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중공에서도 자기들도 뭐 미국한테 지지 않으려고 달에다가 중공이 유인기지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저렇게 이제 미국하고 경쟁이 붙어갖고 그 일정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지금 글로벌 공동 투자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저기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하려는 그 프로젝트는 중국하고 러시아 둘이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는 결국 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혼자서 다 이제 그 돈을 대야 하는데 앞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이 지금 안 된다는데 그래서 저 중공의 달 탐사 프로젝트도 결국 돈만 왕창 꼬라박고 실패할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목됩니다. 그 다음에
중공이 무슨 뭐 굴기한답시고 국방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결국 깡통으로 남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전 뭐 그 중공의 우주 프로젝트나 국방력에 그 돈 쏟아붓는 그런 모든 그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중공 경제를 더 급속히 망가뜨리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 국방 분야에 돈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별명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의 그 국방비는 미국, 나토, 일본, 여기 한국도 포함해서 이제는 이 선진 부자 국가들이 다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중공이 혼자서 그 혼자 부담해서 이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저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가령 조선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고성능 자율운항 선박도 반도체 없으면 그거는 상상에 거치는 것이죠.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트렌드 적절하게 잘 분석해서 투자 결정에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본 것들은 결국 차익금 리스크의 어떤 그 속성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투자하면서 이 차익금 리스크를 관리해 가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공에 대해서 앞으로 롱 플레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중공 경제에는 숏 플레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중공 관련 ETF 등이 있다면은 그게 롱 포지션에 투자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빨리 싹 정리해버려야 될 것 같고요. 팔아치워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중공의 숏 포지션에 그 투자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유지할 가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